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3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한가 봤더니 3, 4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거기 개수들을 봤더니 풀마, 뿔마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죠? 마이너스가 2번이나 반복되고 그랬더니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에 관한 형태 특별히 음수값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들이 과연 근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방정식은 가급적 뭐로 푸는 게 좋다? 함수로 푸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서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거기 앞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써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fx라고 써볼까요? 자,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ax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가 bx의 제곱, 얘가 cx 더하기 얘가 d가 됩니다.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부러 함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근이 알파다. 그러면 f알파는 얘가 0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기억번하고 니은번하고 이제 디귿번을 볼 텐데, 자, 기억번은 뭐라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죠. 이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f에 뭐를 갖다 집어넣었으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갖다 집어넣었으면 이게 0이 되는가를 물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그냥 알파분의 1이 주어진 형태의 근이 되는가를 물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사실요. 표현을 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기억번 보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bx의 제곱, cx 더하기 얘가 d는 0이다. 그럼 이걸 제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 얘가 gx라고 잡을게요. gx.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g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집어넣어 봤더니 어떤 식이 되죠? a의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b가로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c가로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선생님, 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집어넣어 본 거죠. 왜? 이게 는 0이 되면 근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는 순간 a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c 알파가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뭐였죠? 이게 f의 알파죠. 이게 f 알파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그러니까 0이 되지. 0이 되지. g의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는구나. 그럼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자, 니은번 봤더니 뭐라고 했었냐면 이번에는 dx의 세제곱, c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x 더하기 얘가 a라고 그랬어요. 요걸 제가 hx라고 쓸게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뭐 이거하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게 대각선 라인의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역수 구조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써볼까요? h에 뭐를 써볼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자, 그럼 d가로의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요. c가로의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얘가 b가로의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얘가 a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다시 쓸 때 얘를 알파의 세제곱으로 씁니다. 통분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a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얘가 b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요 플러스 c 알파가 되고요. 쟤는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참고로 알파는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깔아놓은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됐습니까? 알파의 세제곱분의 얘가 f의 알파가 되죠. 그죠? 요게 f 알파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니은번도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죠. 니은번도 설명이 되더라.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고 니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죠? 진짜 대칭이 되는 형태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였다면 그 나머지 근은 역수가 되기도 하는구나. 역수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런 대칭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 봤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이걸 ix라고 쓸게. ix. 그럼 얘가 d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c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x 마이너스 a다 이랬거든.
그럼 얘는 여기다 바로 쓸까요? 어떻게 되죠? i에 뭐를 써봐? 알파분의 1을 써봐. 그럼 얘는 당연히 알파의 세제곱분의 얘가 d 마이너스 얘가 알파의 제곱분의 c 플러스 얘가 알파분의 얘가 b 마이너스 얘가 a가 되었겠죠? 똑같아요. 알파의 세제곱으로 또 역시 통분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때려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요 a의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여긴 다시 c 알파가 되고요, 마이너스 얘가 d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알파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분의 f의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또 제로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제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디귿번도 설명이 되지 않겠냐.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요거에서 이게 바뀌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쓰잖아요. 이렇게. 이거 직접 집어넣어서 가려고 하면 좀 약간 부담스러운 수식이니까 저렇게도 한번 문자 이름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정식은 웬만하면 함수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버전인데요.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었던 5번인데, 자, 5번을 왜 이야기하는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두 실근의, 그러니까 실근의 곱이에요. 실근의 곱. 실근의 곱. 자, 이따가 또 계속 얘기 나오지만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근의 곱이 아니라 실근이에요. 그럼 반드시 얘는요, 조립대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고 표현이 맞겠죠. 인수분해에 의해서 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에 뭐는 하나 있어야 돼. 2차식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돼.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실근을 찾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 실근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어디서 찾죠? 주로 2차에서 찾거나 아니면 1차에서 찾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얘네들을 x제곱을 뭐로? t로. 왜? 보기차식은 원칙적으로 치환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갔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된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럼 여기다가 다시 x제곱을 갖다 들이밀었더니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얘가 허근을 가지. 두 허근. 얘는 두 실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실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된다. 아싸 인수분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실근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었는데 없잖아. 그럼 a분의 c니까 정답은 얼마다? 마삼이다. 이게 정답인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라는 철칙하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의 곱, 그래서 근의 합, 그래서 여러분 근각의 수만으로 문제를 푸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것만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 문제 제가 부탁을 하고 뒤에 개념 넘어갈게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7번은 참고로 지난번에 예제에 있었던 거라서 이거는 빼고 갈게요. 6번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좀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유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뒤에 답안지 있을 거예요. 채점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정도만 있겠지만. 자, 그러면 6번은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좀 받을까요? 자, 걔는 어떻게 풀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얘를 제곱만의 제곱으로 갔을 것 같아요. 성현이가 좀 도와줄래? 성현아, 거기 식 인수분해 된 것만 좀 불러줘봐. x 제곱 네. 플러스 6. x 제곱 4x 플러스. 네, 이렇게 뭐 진행이 됐겠죠.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얘가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이렇게 잡으셔도 아무런 문제 없죠. 어차피 거긴 그냥 다 덧셈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당되는 이 문제의 포인트가 그럼 너무 어렵게 설정하시면 힘들어지니까 요것 따라 두 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간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근거계수 관계 2차로 돌리면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딱딱딱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꼭 이게 알파 베타일 이유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가더라도 어차피 값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똑같다는 거지. 결론은 뭔지 아세요? 4차도 2차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석에서 연장선을 3차하고 4차를 가는 거지 얘가 아주 뭐 특이하게 뭔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보통 2, 3차에 그러니까 4차든 3차든 고차는 무조건 2차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우리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종류입니다. 그 얘기부터 잠깐 소개하면서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3차에서 조심할 거, 3차 방정식에서 조심할 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특별히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 네, 그래놓고 나서 플러스 뭐를 따져? 실근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거기 대표적인 문제를 갖고 그냥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는데 자, 어디 있었냐면 예제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잠깐 봐볼까? 중간에 있는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 잠깐 풀이를 제가 거기 있는 거랑 좀 다르게 가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얘는 참고로 얘는 인수분해까지 해줬네. 땡큐 한 거지. 얘가 뭐를 갖는다? 중근 하나하고 얘가 한근을 갖는다. 중근 하나하고 한근을 갖는다. 그럼 얘들아 대부분 형태에서는 너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x는 1이 되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죠. 그럼 따져볼까? 짝수차 판별식을 따지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서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참고로 이 한 근은 반드시 실근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A는 2 또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 또는 그럼 A는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식을 한번 잘 봐보세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은 마이너스 1을 한번 갖다 딱 집어넣는 순간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1 보면 얘가 플러스 1은 얘가 제로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된 줄 아세요? x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x 더하기 얘가 2의 제곱은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x는 1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요. 이 앞쪽에 있는 x는 2라고 겹치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뭐라 그래요? 삼중근이라 그래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근 하나와 또 다른 실근이라고 했어. 이제 중근 하나 또 다른 실근이면 실은 3중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는 2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던데 중근과 다른 한근 그 다른이란 말이 그죠? 여기서 가져가는 1과 1이 달라야 되니까 그지? 그걸 정확하게 읽어내면 실은 이 3중근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확인하라는 뜻이야. 확인하라. 두 번째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건 참고로 제가 만든 단어긴 한데 얘를 그냥 자체 중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체 중근 요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저는 여기다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연합중근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볼게요. 연합중근이라는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요건 제가 참고로 만든 단어입니다. 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봤더니 이 식인 거야. 얘는 원래 있던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이 식 중에 하나가 뭐를 가져? 이거랑 똑같은 식, 뭐 이렇게 가지면 얘랑 얘가 연합해서 중근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제 입장에. 그래서 제가 이걸 연합중근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러면 쌤,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보시면 요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이 철저하게 누구랑 똑같으면 돼?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걸 모르잖아. 미정계수 결정법 뭐야? 곱해지는 숫자가 0이 되기 위한 x값 얼마?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a가 2a 플러스 a가 a 플러스 a가 2가 얼마가 됐다? 빵이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이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아까 좀 전에 확인했어요. 이런 뭐가 됐어? 3중근이 돼. 그러니까 답에서 뭐야?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정답을 해서 뭐만 찾아? 얘만 찾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3중근을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 보실 때 3, 4번 정식의 중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면 대부분 그 중근은 요 인수분해 되어 있는 요 수식이 자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연합중근을 갖거나 하여간 두 가지밖에 언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해보니 이따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일단 현재 거기 나와 있었던 형태를 중간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 A는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A는 2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값이 나오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끔 가다가 그러거든요. 모든 A 값의 합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두 분의 합 1이다 이렇게 찾는 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2차하고는 다르게 3차는 조금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있더라라는 거. 요거 아예 연습 좀 해보고 갈까요? 뒤에 문제 바로 있으니까. 자, 뒤로 한번 잠깐 넘겨봐봐. 8번이 있어, 8번. 요 얘기 잠깐 한번 드리면서 다시 가볼게요. 8번으로 한 번 더 가면서 자체중근과 연합중근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자, 8번 봐보자. 자, 8번은 특이하게 뭐냐면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 있죠. 얘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야. 물론 이 중근에는 3중근도 포함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봤더니 미지수 기준으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일단 2K가 있잖아요. 물론 X도 있겠지만 여기도 2K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X에다 뭘 대입하면 이 K가 없어질까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뭐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조립제법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1, 0.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가로를 분리해서 전개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은 1.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2K, 얘가 마이너스 2K. 그래서 얘가 제로가 딱 떨어지니까 주어져 있는 수식은 x-1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가자고? 자체중근을 가자고. 자체중근을 가자고. 무슨 얘기야? 뒤쪽에 있었던 이 판별식을 따지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됐다? 0이 되었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확인만 해보자. 확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더하기 X 얘가 4분의 1은 0이 되어서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확인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은 답으로 하나 챙겨놔야죠. 두 번째입니다. 뭘 쓴다고? 연합중근. 어떻게 따지죠? 앞쪽에 X만을 쓰고요. 뒷자성을 여기서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은 미정계수가 이거니까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하고 같다라고 하는 수식을 잡게 되면 여기다 1을 대입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좌변의 수식은 이거, 우변의 수식은 얘가 제로가 되면 확인해서 K값이 얼마더라? 1이 되더라. 이것도 확인해야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x-1에다가 K는 2를 갖다 딱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더하기 x-2는 0이 되면서 여기가 x-1, x-1, x 더하기 2는 실제로 제로가 되면서 얘는 중근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중근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뭐야? 그러면 K 값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요거 K 값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었던 8번에서는 K 값들이 합을 구하라. 그럼 뭐야? 얘랑 얘를 더하니까 답은 8분의 7로서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체중근, 연합중근이라는 단어가 제가 만든 단어지만 그냥 제가 썼을 때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자체중근, 뭐 연합중근 이렇게 단어들을 써가지고 만들어내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는 3중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긴 3중근이 발생해서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하나 보시면 일단 3차식의 중근, 실근 이런 것들은 일단 조립제법에 의해서 2차식으로 보통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어려운 거 하나 얘기합시다. 진짜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 쌤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하나 잠깐 하죠. 4차로 갑니다. 자, 타이틀은 이겁니다. 4차원 정식의 근의 분리. 오늘 여러 번 이거 알고 가시면 다른 건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다 알고 가요. 제발 부탁인가? 이것만 알고 가요. 이게 별표가 10만 개짜리, 10만 개짜리. 10만. 네, 10만 개짜리.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진짜 돌아버리게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 할게. 자, 예를 제가 드릴 거야. 예를 제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두 번째. x의 4제곱 플러스 뭐라 잡을까? 마이너스 얘가 4x의 제곱 더하기 얘가 3 이퀄 얘가 제로라고 잡아주고요. 플러스를 잡시다. 세 번째. 세 번째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얘가 3 이퀄 제로.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 드릴게요. 요거 말고 다른 형태들로. 일단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보기차식을 썼고요. 보기차식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직접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잘 봐보시면 얘는 실근을 갖죠. 실근 몇 개? 2개를 가져요. 그 다음 얘는요? 허근도 2개를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허근을 2개를 가져요. 여기도 허근 2개 가져요. 자, 여기는요? 실근 2개를 가져요. 여기도 실근 2개를 가져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잘 봐봐. 여러분이 이 식을 보통 치환해서 풀어요. 여러분 이 식도 치환하겠죠, 당연히. 여기도 치환하겠죠. 마이너스 겠죠. 그럼 잘 봐봐봐. 요 식은 특징이 뭐냐면 t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럼 이 t에 관한 2차식은 분명히 근을 몇 개를 갖냐면 2개를 가져요. 어떻게? t가 뭐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근을 2개를 가져요. 여기는요. t다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3과 t는 마이너스 1의 근을 가져요. 여기서 t는요. 2라고 3의 근을 가져요. 쓸게. 서로 다른 부호를 근을 갖죠.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 기준으로 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쌤 여기는요. 음액은 2개죠. 음액은 2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양액은 2개죠. 이게 왜 중요할까? 봐. 같은 의미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부호를 갖잖아요. 그럼 실근 2개에다가 허근 2개가 원래 x로 환원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이 양수근이 되면요. 얘는 무조건 부호가 다른 절대값이 똑같은 놈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잖아. t가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의 제곱이 3이고 이때 이 x는 뭐야? 뿔마 루트 3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무조건 똑같고 부호만 다른 놈 두 개가 나온다니까. 근데 여기는 뭐야? 허근이 나오지.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 x는 복소수 허수니까. 여기는 어때요? 둘 다 이게 되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은 뭐야? 실근을 안 갖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허근만 갖는다는 얘기 나온 거야. 누구 때문에? 여기 음액은 두 개 때문에. 여기는요. 양액은 두 개가 이게 x의 제곱, 이게 x의 제곱이 되면 뿔마 1, 뿔마 루트 3. 그래서 얘가 실근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양액은 두 개일 때가. 에이 쌤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여기다 미지수를 준단 말이에요. A, B.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허근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거기 그 어디 있냐면 7페이지 보시면 보기차식일 때라고 해서 거기 아래 위에서 한 7번째 줄부터 모여있는 형태가 있을 거야.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3실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질 조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갖지 않을 조건이라고 해서 총 5개 버전이 나와 있을 거야. 네, 뭐 0도 포함하니까 되게 5가지를 자세하게 분류해놨지만 실은 이 3가지 버전입니다. 대부분 출제하는 패턴이 이 3가지 중에 하나고 거의 대부분 이쪽 그리고 이쪽. 네, 3번의 비율이 높고 요게 한 2번째, 여기 마지막 3번째 요 정도 느낌이에요. 허근을 잘 내진 않아요. 왜냐면 허근을 내버리면 우리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근을 꼭 하나씩은 포함하도록 보통을 냅니다. 이 예제 좀 적어 넣어줄래? 여기 예제 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요 예제 적어서 이 해석 좀 봐줘봐. 이 해석 좀. 원래 우리가 실근이 얘가 4개인데 그게 치환했던 2차식에서는 양액은 2개로 이렇게 대화가 연결되더라. 여기도 얘네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여기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이렇게 한번 좀 그 논리만 한번 저 얘들을 한번 좀 기억해봐. 쌤도 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제들을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예제가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보기차식은 이 근해 분리 과정이 미지수가 있을 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미지수가 있을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요거 한 번만 잠깐 적어줘봐. 그 빈 여백 있죠? 7페이지에.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7페이지 오른쪽 여백에다가 좀 체킹을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되신 분들은 뒷장 8페이지 11번 때부터 총 5개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좀 같이 한번 오늘 5개를 다 풀긴 좀 그렇고요. 그 중에 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12번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15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 14, 15 이렇게 제가 3개 풀고 이 개념을 좀 한번 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각 문제집별로 무지하게 많이 출제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차가 나오면 특히 보기차식이 나오면 2차식에 관한 형태 해석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끈끈하구나. 네, 이런 논리들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해 분리라는 과정에는 보통 이제 부호가 들어가 있는 컨셉들이 좀 있는 거죠. 여기 부호가 들어가 있는 컨셉들이 있으니까 요것만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1번 라인은 다 쓰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12번 때부터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 미지수를 무조건 포함한다. 자, 서로 다른 내실근. 됐죠? 서로 다른 내실근.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x의 제곱을 뭐로 잡아? 당연히 t로 잡지 뭐. 뭐 어떻게 잡아?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m 플러스 5는 0이 된다.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지? 서로 다른 내실근 요거밖에 없지?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결과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아, 요게 양액은 두 개. 네, 이 해석을 기억하라는 거지. 쌤 양액은 뭐로 가죠? D축경이에요. 그네블리 지난번에 했던 D축경. 쌤 이거 그러면 FT라고 잡으면 이 FT라고 하는 그래프는 양액은 두 개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여기가 원점이 여기에 들어갔어야지. 왜? 그래야지만이 요게 양액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첫 번째 D 짝수 짰을까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자, 증오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지? 얘가 중근을 가지면 서로 다니란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서로 다닌 두 개가 네 개가 나오려면 이미 양의근은 여기다 쓸까요? 서로 다른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이제. 서로 다른 양의근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컸어야 되고요. 두 번째, 축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알려줬거든요. 네, 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뭐만 남았어? 경계점. 경계점이 뭐야? 0이죠. 0의 값 0보다 크다가 양수니까 f의 빵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넘겨보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넘겨보니까 뭐야?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고 이건 뭐죠?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인데 얘네들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되니? m은 마5보다 크고 마4보다 작아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스토리.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내실근이란 말을 2차식의 양액은 두 개로 설정하는 방법. D축경 똑같죠? D축경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이제 14번 대로 넘어갑시다. 마이크가 나갔네. 14번 때부터 가자. 자, 14번을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보기차식을 갖다 건드릴 때 문자에 m에 관한 문자를 포함하도록 진행이 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요청했을까 봤더니 요 식이 그러면 일단 들어갈 때 t제곱 마이너스 얘가 2m 더하기 얘가 3t에 m제곱 이퀄 얘가 제로다라고 형태로 갔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했어요. 내실근. 그럼 당연히 얘는 뭐로 가야 돼? 양액은 두 개. 서로 다른. 이렇게 갔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답을 쓸 거냐? 서로 다른 내실근이야. 문제가 재미난 게 뭐냐면 양액은 두 개를 알파하고 뭐라고 준대? 베타라고 준대. 양액은 두 개를 이렇게 준대.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알파가 근이면 나머지 양들은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베타가 됐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께 적어드렸던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됐던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x는 뿔마 1, x는 뿔마 루트 3.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당연히 저렇게 알파 베타를 양수라고 준다면 얘는 음액은 두 개를 가졌어야 돼. 이 얘기인가 이 얘기.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 양액은 어떻게 들어갈까 봤더니 제곱이 되니까 얘는 알파의 제곱이 되고 얘는 베타의 제곱이 됐어야지. 그죠? 여기 보면 x제곱이 1이야? 그럼 얘는 원래 x는 뿔마 1인데 뿔마 1을 제곱하면 1, 뿔마 루트 3이야? 제곱하면 3 되잖아.
여기서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야, 그런데 또 다른 재미난 사실은 이 베타 대신에 뭐를 쓰고 싶다라는 거야.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쓰고 싶다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가 2알파가 될 거니까 주어진 형태에서 이 베타의 제곱이란 요놈이 얘가 4알파의 제곱이 되었다는 거지. 그럼 문자가 좀 줄잖아.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풀면 되지.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4알파의 제곱. 이게 뭐야? 두 분의 합이지. 이게 뭐니? 2m 더하기 3. 두 번째, 곱셈 해주세요. 곱 알파의 제곱 곱하기 얘가 4알파의 제곱. 그것이 뭐야? m의 제곱인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아래쪽 수식이 4알파의 4제곱이 m의 제곱이다 보니까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요 값은 뭐가 될까? 2알파의 제곱? 네, 요렇게 들어가겠지. 참고로 m은 여기서 뿔마가 들어가겠구나. 네, 뿔마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수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요 수식을 얻다가 마지막 여기다 집어넣겠지.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봤더니 5알파의 제곱이 2m 더하기 3이라는 이 수식에다가 알파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어? 알파 제곱 여기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봐봐. 두 가지 상황으로 갈리는데 첫째, 자 5가로에 자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m으로 하나 주고요. 요렇게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알파의 제곱이 뭐로 줄 수도 있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그건 왜 아닌지를 이따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요렇게 가시면 m의 값 두 개가 언급이 되겠지.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얘 넘기면 2분의 5m에서 이거 빼면 얘가 2분의 m이 3이 되어서 이때 m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6이 되네. m이 6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넘기면 얘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얘가 2분의 얼마? 9m 이퀄 얘가 3이 되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얘가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얘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값이 문제 m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정수라는 단어를 써놨잖아. m이라고 하는 형태를. 그러니까 뭐야? 쟤는 안 되는 거다, 아래쪽은. 그래서 답은 얼마? 6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하는 게 일단 서로 양액은 두 개를 갖는다. 그래서 아까 범위 잡는 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불편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근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값이 같은 형태였다는 걸 알고 그걸 만들면 어차피 문자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두 근의 합과고 근계수 관계로 풀면 내가 내 임의로 잡았던 이 알파라는 문자를 소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스스로 잡은 문자는 웬만하면 다 없앤다는 느낌으로 가면 문제자가 정한 m의 값만 남을 거라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니네가 막상 시험장에서 만나시면 되게 당황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별표 10만 개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 15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 자, 15번 문제는 그럼 뭐냐라는 거야. 또 표현이 있는데 또 지저분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 자,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 땡큐하게도 앞에까지는 문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네. 근데 근이 모두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응?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생각해봐봐.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허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똑같은 거 아니야? 몇 개 나와야 돼? 4개의 수익근이 나오는 거야. 컨셉은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는 중복되는 근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고 중근을 허용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풉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4-n은 0에 해당되는 형태들이 쌤, 여기서 그럼 얘가 양액은 두 개를 가져도 되고
그죠? 하나는 0에다가 하나는 양의 근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네. 왜 0이 되냐면 중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주어진 패턴에서. 그러니까 양의 근, 이렇게 표현할까?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서로 다른 양의 근이 될 수도 있고, 네, 중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네. 0이라고 하는 형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서로 다른 양의 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어차피 최고차가 양수인 거니까 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어차피 축은 알려줬어. 그럼 첫째 뭐를 쓰면 돼? D를 쓰면 되지. 짝수차 D를 쓸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면 되겠고, 두 번째 축은 따지지 않아. 그 다음에 뭐야? 0이 집어넣었을 때 그 값, 즉 세 번째 F의 빵, 그 뭐야? 4-A가 뭐 했으면 돼? 0보다 크면 되지. 쌤, 중근은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뭐야? 여기만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지. 중근일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뭐보다? 마4보다 크고, 얘는 뭐보다?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치? 좀 이상하지? 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경우? 이런 거. 이것도 가능하지. 왜 가능할까? 0. 아까 제가 얘기했던 0도 실수거든. 여기 무어 이렇게 하나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F0가 0보다 커도 되지만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마사부터 4까지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지. F0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도 되니까. 왜? 뭐 잘못 썼네? 아니 그 위에 거 마이너스가 0보다 크는 거. 아 0인가요? 그러네. 미안해. 여기 0이네. 여기가 0이네. 그렇지.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쌈박한 거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왜 쌈박한 소리냐? 이걸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들을 분들은 듣고 말 분들은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기 구조를 잘 봐보시면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을 주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오른쪽에다가 저 숫자를 확 넘겨버려요. 동거 여기 한번 봐볼래? 요거 그냥 한번 봐봐. 그럼 이게 어떤 독특함이 생기냐면 얘를 함수로 풀면 여기를 묶잖아요? 네,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풀면 한 20초 만에 풀어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기가 있냐면 여러분 이 절편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4차 함수는 참고로 설명 들어가봐. 최고차가 양수일 때 1차 직선은 이렇게 올라가죠.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수일 때 이쪽에 하나의 줄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항상 왼쪽에다가 줄이 생겨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여기다 줄이 하나 생기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되죠. 4차 함수로 이 왼쪽에 줄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W 모양하고 유사한 형태의 구조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느낌이라면 잘 봐봐. 요거를 가는데 자, 이게 어차피 y가 제로가 되는 게 x절편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2. 그리고 얘가 제로. 그리고 얘가 2야. 그러면 얘네들을 한 번씩은 다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재미난 게 x의 제곱이면 x는 더블이 생긴 거지. 그럼 뭐야? 접했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가셔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그럼 요 구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y는 a-4가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4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생겨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칭이 맞죠?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면 마이너스 베타. 네,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나온 김에 요거까지 얘기할게. 에이, 쌤 이것도 불편한데요? 왜냐면 실은 여러분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잡으려면 미분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 안 하고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이상하게 썼나요 제가? 아 여기 이상하게 썼군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y는 a가 되죠. 그럼 잘 보시면 요게 0 되는 값이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루트 2가 되는데 이게 제곱이다 보니까 그래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걸 확실하게 0일 때 얘가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된다는 게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굳이 그 값을 안 구해도 돼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요? 이게 y는 a잖아요. 그럼 어때요? a가 0과 4 사이인 거죠. 그런데 중근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4일 때는 여기가 중근 하나에 실근이 2개였던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여기도 딱 그거 보면 실근이 중근 2개를 가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양의 근의 형태로 많이 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